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올해 예산 편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제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종용 도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그 민주통합당 간사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복지 예산이 되겠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대선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많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에 두고 또 의원들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 적극적으로 대선은 대선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제 새누리당과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특히 오문식 간사님과는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항상 협의하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우려하셨던 뭐 소통의 뭐 문제 이런 거는 없었겠네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오문식 간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의원님들이 21분이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일을 아마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저 경기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합해서 한 15조 6천억 정도 되죠. 15조 정도. 네, 15조 6천억 정도. 야, 이걸 21분이 다 그 심의를 하셨단 말씀이군요. 이건 뭐 그렇죠. 대충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9일간이었는데요. 네. 이제 회기가 이제 연장되면서 한 15일 이상을 예산 심의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한도 좀 늘리셨고. 이제 220억을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바람에 네. 올해 그 도집행부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죠.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구를 했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올해 그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예산을 들 수 있을까요? 한 뭐 세네 가지 들으면 이제 친환경 급식 예산 확보입니다. 네. 친환경 급식 예산이 이제 120억을 확보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김무수지사의 어떤 그 수적 중에 하나인데 10년 동안 비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단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중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잘 합의를 해서 120억 중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급식 예산이라고 있죠. 그거는 학교급식? 이제 예.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친환경급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중액을 요구했을 때 도집행부에서는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상급식하고는 이제 또 이제 그 분야가 다르다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도집행부를 잘 설득해서 그 교육청도 이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체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1,000억을 더 부담하거든요. 그만큼 또 시군구도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설득해서 120억 증액했습니다. 물론 추경 50억 반영이지만 고등어가 통보가 있고요. 또 네. 경기병 특별히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신규 항목인데요. 뭘 만드셨다고요? 잘 안 들립니다. 경기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공근로라든가 이제 일자리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번에 60억 반영하고 50억 반영하고 일대 추경에 50억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경기도 지역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고 일자리 예산입니다. 네. 일자리가 뭐 최고의 복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청하고의 어떤 그 학교용지 부담금. 예. 그 721억 원이 이제 교육청하고 그 집행부하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그러게요. 그 역할을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면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이게 좀 몇 년 된 문제잖아요. 이제 그 작년 2010년대 줄 항목을 다 준 거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뭐 1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 721억 원. 그렇군요. 그럼 뭐 교육청이 조금 그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럼요, 훨씬 낫죠. 네, 앞으로 네,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경기도 2013년 새해 예산 편성에서 이 큰 성과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대로 말이죠. 예산에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아쉽게 뭐 삭감되거나 못 들어간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히 뭐 그런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상임위가 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인데 네. 거기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좀 증액이 돼서 근데
근데 제가 얘기를 간사하다 보니까 제 예산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나 이제 의원님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네. 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른데 그 챙겨주시느라고 그냥 본인 상임위는 못 챙기셨군요. 네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는 보니까 뭐 쪽지로 예산이 많이 더 늘기도 하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저희 경기도에 같은 경우 쪽지에서는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제했고요. 네. 아시겠지만 그 경제과학기술이라는 게 자기비용 예산 챙기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위가 마찬가지지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저 추경에서 좀 더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장을 그러게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기도 그러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이제 상임위시 않습니까? 네네. 그 상임위에서 작년에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상반기 2년 동안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때 경제투자위원회 있습니다만 그 활동하면서 네. 특별히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이제 31개 시군에 그전에는 이제 번역별로 하던 취업 박람회를 네. 31개 시군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하자 해가지고 3억 1천만 원의 예산도 증액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버스라고 아시죠? 네네.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는 일자리 버스인데 그게 일정 부분 성과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예산도 증액했고 그 버스가 낡았기 때문에 실패는 오류도 생기고 해서 그 일자리 버스도 바꿔주기로 정부 합의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 구직자하고 또 저 이 회사하고 같이 그 버스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구인 업체하고. 구인 업체 매칭을 거고요. 31개 시군에 가면 일자리 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죠. 네네, 그런 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일자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 이렇게 큰 성과로 꼽으셨는데 올해는 뭐 어떤 데 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인가요? 뭐 올해도 이제 일자리 분야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조례안을 제가 대표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인증 제도만 있었는데 인증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 인증집을 줘서 실제적 기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해서는 그걸 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해준단 말이죠. 인증을 해주고 인증뿐만이 아니고 인센티브도 주고. 예, 예. 맞아요.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일자리를 많이 어떻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거기에 최고의 또 운영활동 계획을 두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도 저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네네. 과학기술 장비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활동을 대부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연구소 이렇게 산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국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소기업 홍보를 해서 어디 가면 어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 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담기구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중소기업 홍보해서 중소기업이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 지역구가 경기도 의왕시 제1선거구, 그 뭐 부곡, 고천, 오전동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구에 뭐 올해 좀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시급한 게 이제 의왕시의 예산이 경기도 최하위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공장도 이제 부족하고 하는데 그 이제 이미 있습니다. 시제부터 시작된 도로가 이제 일본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네. 김포 구간은 이제 그게 올해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보상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460m밖에 안 돼, 일본 국도까지. 네. 공업단지 안 있는 도로인데, 근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보상비가. 작년 연말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네네. 그 158억을 확보해놨고,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올해 이제 그 도로 보상과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왕시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도로 건설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사님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도로 건설비 30억을 확보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도로가 완성되면 이제 그 공업단지에 이제 기업도 위치할 수 있고, 기업 주민들이 이제 지금은 의학용으로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사는 곳. 그 도로가 완성되면 10분 안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뭐 거리로 보면 그렇게 뭐 길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미뤄져 있었군요. 올해 뭐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꼭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종영 도의원과 말씀 나눴는데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애청 여러분께 양해 구합니다. 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존의 경제투자위원회의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의 취지, 또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 또 흩어져 있는 과학기자재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김종용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왕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 라디오를 켜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라디오 안 켰습니다. 네,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는데. 경기도회 의회에서의 경제투자위원회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을 했는데 명칭 변경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원래 이제 명칭 변경이 처음 얘기 나온 건 작년 예산 때였습니다. 네. 2011년 12월 달에 이제 2012년도 본 예산을 짜면서 아시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이제 경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거부했거든요. 예산 심의를 보류해놓고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경제도 어려워지고 과학기술 예산을 계속 감소하는데 그런 수요는 증가하지 않느냐. 예산을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증액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은 왜 바꾸신 거죠? 그때 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경기도에 이제 기술 집약형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첨단 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기자재 실험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 개발을 하려면 과학기술이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안타깝게 자꾸 감소가 돼서 한 1,000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걸 명칭 변경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과학기술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이제 8월달에 시작하니까 9월달에 시작하니까 그때 명칭 변경을 해서 경제과학기술위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취합을 해서 이번에 추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름을 이제 바꾸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의원님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히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들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요? 어떤 겁니까? 원래 이제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관한 조례는 이제 경기도는 지역 특성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북부가 남부가 틀리고 또 도농복합 지역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 수립을 시행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적 지원 근거,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제 지역 통합과 주민의 삶 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제 2008년 처음 제정된 겁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 김영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발의를 해서 개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4월달에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적용 범위 확대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민간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용 범위 확대라는 건 이제 마을 기업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정인데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 상당수가 됩니다. 그 마을 기업도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을 기업도 사회적 기업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집어넣기 위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원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2008년도 12월 달에 이제 처음 제정됐을 때 당시는 35개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예요? 근데 이제 2012년 9월 현재 이제 294개로 크게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5,709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즉 취약계층 일자리가 한 3,1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은 25개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24개로 크게 증가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5,700개 일자리를 무려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만에 5,700개를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일자리, 이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미소가게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 인원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고모품을 갖다가 이제 이 서비스 중개식으로 해서 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취업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경기도 각 시군별로 일자리 창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그 취업 박람회를 좀 열자. 뭐 이런 그 제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이제 그 한 예산 1억 1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예산 가지고 권역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일제 권역별로. 박람회를. 예, 예. 그러니까 17회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안양권역이라고 해서 안양군포 의왕이 같이 묶이거든요. 예. 그런데 안양에서 하게 되면 의왕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소외감을 수가 느끼기 없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본 예산 때 2억을 증액해서 시군구별로 지역을 안배해서 1,000만 원씩 내려주면 시군구에서 매칭해서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한 2번 정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2억을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군이 경기도에 31개죠. 예,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예산하니까 3억 1,000만 원이 되네요. 예, 예. 그래서 2억을 증액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취업난 속에서도 이 중소기업들은 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는 이거 뭐 일컬어서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던데. 예, 예. 취업 박람회가 그런 그 부분에서 좀 큰 역할을 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취업 박람회 성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취업박람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취업률이라고 그러죠. 군인 네. 충족률을 따져보면 평균 한 48.4%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11년도까지는 26.9%였거든요. 2배네요, 2배. 예,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예.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북부하고 남부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공단이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는 일자리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업체에서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출퇴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뭐 화서역이나 수원역이나 금정역까지 와서 태워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부 같은 경우 섬유나 가구 산업이 이제 노동 집약형 사업체니까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사업주가 원한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벽까지 줄을 서서 밤새워서 줄을 서가면서 코티지에 의해서 배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경기도는 좀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데 문제가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박람회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 해소를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시군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업종 특화를 해서 채용 박람회를 합니다.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면 서비스업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내년부터 그것도 좀 중대를 할 거고요. 네. 또 계층 특화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 계층을 또. 네, 장애인, 청년, 그다음에 시니어 이런 부분 또 따로 나눠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는 31개 시군구 이제 그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채용 박람회 하면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실례로 작년 그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한 게 한 5만 6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죠. 그러네요. 아마 모범적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좀 동반 성장을 해야 그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소기업이 잘 성장하려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과학기자재 시설이 필요한데, 근데 이 중소기업들이 이거 과학기자재 시설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중소기업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R&D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구개발 전공은 대부분이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자재를 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등 자금이 여의치 않은 기업에서는 구비치 용이치 않으니까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그걸 사업화시키기 매우 힘든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공공기관이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그 이제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경기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과학 관련 공공기관이요. 예, 네. 그런 기관에서 이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공동 활용일 때끔 법적으로 용이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장비를 공동 활용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고, 그렇죠. 또 장비 보유기관에서는 연구개발 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예.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장비 그냥 세워두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동률을 보면 이제 이 장비라는 게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네.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이제 개관한 그 기업도 산하단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내고 연한이 9년, 10년 정도 되는데 장비가 낡아서 가동률이 0%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장비 한 150종 정도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 수혜자를 보면 91%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네. 업그레이드 문제라든가 신규 장비 보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학기자재 공동 활용하는 방안 조례에 담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조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2012년도 8월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미 그럼 이제 통과가 됐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고요. 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제 도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도움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재정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담 기관을 설치해서 연구개발 장비 운영 협의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연구개발 장비에서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이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담당자들 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네. 그 수의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전중개탑이었습니다. 이 경제투자위원회 명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 또 과학기자재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종용 도의